실전 같은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의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인터뷰하신 거 제가 봤는데 봉합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봐서 예.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은 우세한 우세승 비슷하게 끝낼 것이다 이번 판은.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이 울산 회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1차전, 2차전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 사람은 일기장에 써놓는다고요. 선거 승리하고 나서도 대선 지선 이기고 나서도 뭐 승리의 원흉 같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일 것이다. 이기면 승리의 원흉, 지면 패배의 원흉 뭐 이런 거. 그럼 애초에 비대위원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임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다. 어차피 터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봉합돼서 한풀 꺾이면은 그만큼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용액관을 심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김건희 특검도 안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도 탁 치고 나와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B플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답이 없는 게 원래 이겨도 쫓아내는 게 이 당인데 지금 선거는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36개가 답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은 모 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유학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 유학 얘기까지 거론을 했는데 저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한동훈 위원장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의 대표이었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1차 울산회동하고 국회에서 포옹하고 했던 것도 약속 대련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유학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이고 결국은 저희가 봉합해서 가는 과정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해야 본인 마음이 편할 만큼 제3당을 꾸려 나가야 하는 본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당이 선거를 이겨도 저도 쫓겨내보낸다 이런 말은 그건에 가깝다고 봅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에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그 점이 국민들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도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겨도 그 당내에서 쉽지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라는 게 앞으로 또 불거진다면 이것은 윤석열 이준석 갈등하고는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지지 의원들도 그 사태에서 많이 잃었었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두 사람이 조금 이 사태를 잘못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찬스를 놓쳤어요. 이준석 찬스? 대표가 이런 때 해야 될 얘기는 이 갈등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짚는 것이 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큰 찬스였는데 이거를 그냥 약속 대련이란 네 글자로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본인의 찬스를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태 도중에도 일어난 뼈아픈 부분입니다. 김수미 평론가께 이거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갈등 바라보면서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게 당무 개입 논란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당의 일원인 이상 당무에 개입하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정당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은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당을 지고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간판에 속지 말고 국민의힘 찍으면 안 된다. 이쪽으로 좀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국민의힘보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은 좀 안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 역시도 이것을 이제 당무 개입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별로 의미 없는 대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야당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갈등의 봅니다. 본질을 건드리는 게 더 민주당에 이로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은 뭐 탄핵감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했더라고요. 뭐 조국 전 장관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입장이죠. 이게 이제 당무 개입을 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윤 대통령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사퇴하라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지지와 기대를 철회한다 정도 얘기했고 거치는 당의 결정에 맡긴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발언에 예. 대한 게 아니라 이관섭 예. 비서실장과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중간 단계가 생략된 것이죠. 예.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고요. 따라서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 논의까지 이게 불거질 이유는 전혀 없다. 조국 전 장관이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해하실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